위의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65년간) 교과서와 참고서, 사전 등의 종이 책자를 찍어낸 출판사인 두산동화가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으로 대변신을 깨했습니다. 올해 2,270억 원의 매출 중 디지털 콘텐츠 부문의 매출이 출판 분야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0%의 초고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판 사업에 비해 투자 비용이나 재고 부담이 적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북 콘텐츠 발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제 옆에는요, 두산동화 이인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5년간 출판업 바로 그 한 우물을 파던 회사가 어느 날 난데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업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내부 갈등이 있었을 것 같고요. 모두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대하셨던 분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하셨고요. 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65년 동안 출판과 인쇄에 이제 매진했던 두산동화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북 그 시장에서 그 예측한 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그 까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 회사 내에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3년 전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체제를 저희가 갖췄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인쇄 콘텐츠와 비인쇄 콘텐츠에 대한 그 시장이 서로 잠식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호 그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키워가는, 출판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문의 디지털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이제 갖추기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콘텐츠만을 별도로 이제 생산하는 등 이제 상당 부분 조직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인 앱이 총 몇 개 정도일까요? 그 내년까지만 해도 500개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시청자들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잠깐 예시로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아이패드에 네네. 들어가 있는 저희 이제 프라임 사전이고요. 패드용 사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기능, 이런 게 있고,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이제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UI용 콘텐츠의 실용성 그리고 활용성들이 더 크게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그 동화책하고의 차이점은 읽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엄마의 목소리나 아빠의 목소리로 더빙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지를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동요라든지, 그래서 서로 이제 인터랙티브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콘텐츠들로 구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순수한 이북 뷰어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아이패드용 말고 이제 갤럭시 탭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최초로 이제 갤럭시 탭에 보여드리는 중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를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지금 형태입니다. 현재는 뷰어와 PDF 기반의 교과서만 탑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오프라인 서적들이 있을 텐데, 모바일 앱으로 옮겼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콘텐츠 과연 무엇이냐거든요. 가장 잘 팔린 앱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가장 지금 잘 팔리는 그 콘텐츠는
사전류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워서 휴대하기 매우 힘든 사전인데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꼭 찾게 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그 탑재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죠. UI의 경우 이제 태블릿 PC에서 좀 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태블릿 PC의 이제 주요 소비층인 그 30대 초에서 40대 초 정도로 봤을 때 가정의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아 콘텐츠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무료 어플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 근데 두산동화에서 나오고 있는 유료 어플은 꽤 좀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깔리는 거와 그리고 유료로 구매하는 것 어떤 크게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능이 있나요? 저희는 지금 무료와 유료의 기능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 일부 기간 동안만 지금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콘텐츠가 유료로 판매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앱스토어는 그 두산 동화를 해외로 소개하는 가장 효율적인 PR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수업체에서 한계를 넘어서 그 회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앱 사업이 일조하는 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혹 내년에 이런 해외 시장을 겨냥한 앱 개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보다는 국내 판매가 많긴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형태를 보면 실제 해외에서도 17개국에서 저희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일정 부분 해외에서 두산동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들은 다국어로 배포할 그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해외 교포라든지 네. 한류 물결의 주역인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판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산동화처럼 디지털 사업자로서의 어떤 전환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대세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출판 기업들이 다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언을 한마디 좀 구한다면 어떨까요?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조직적인 측면입니다. 많은 이제 보수적인 언론이라든지 출판 기업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접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물과의 충돌이라고 보는 조직 내부의 시각입니다. 그게 가장 큰 벽이라고 보고요. 전사적으로 조직의 그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모두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자사의 강점과 주요 고객들에 대한 타겟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행본 시장이 진입할 수 있는 콘텐츠 시장과 학습물이 진입할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은 매우 다릅니다. 아무리 시장의 흐름이 디지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고객의 소비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 가지 않아서 디지털 시장에 대한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 그리고 고객들이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IT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만큼 위험 요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겨냥한 타겟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 내에 협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전환을 시도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디지털 쇼룸도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의 태블릿 앱부터 안드로이드 폰용 앱까지 아주 다양한 모바일 앱 패키지 구성이 있으니까요. 검색 페이지에서 디지털 쇼룸 혹은 쇼룸을 찾아봐 주시고 서비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 두산동화 본부장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